쫄딱 망했구나. 망했어.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한서연은 손톱 밑에 낀 마지막 염색약 자국을 물티슈로 닦아내며 헤어샵 문을 닫았습니다. 27에 시작해 20년 가까이 지켜온 이곳이었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느새 50을 넘긴 중년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 예약 괜찮으시죠?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런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달이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석 달, 반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요. 임대료는 매달 300만 원, 대출 이자만 해도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었지요. 사장님, 이번 달도 밀리시면 곤란한데요. 서연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파마기계, 단골 손님들이 앉았던 의자들, 벽에 붙은 헤어스타일 사진들, 모든 것이 추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으로 들어갔던 3천만 원은 밀린 임대료로 날아갔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았던 대출 5천만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대학생 딸 지유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답장을 보냈지요. 응, 엄마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아침이면 가슴이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었지요.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대출 연체가 석 달째인데요. 서연은 헤어샵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열쇠를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무너지고 있을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서연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2달치 월세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지유의 등록금은 대출로 겨우 해결했지만 생활비를 보내줄 형편이 못 되었지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지요.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그 순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나랑 어디 좀 갔다 와. 지유가 갑자기 찾아와 말했습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엄마가 걱정되어 달려왔다고 했지요. 괜찮아, 지유야. 엄마는 엄마 표정 봐. 언제부터 그렇게 얼굴이 상했어? 결국 서연은 딸의 손에 이끌려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멈춰 섰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다르게 풀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지요. 여기가 어딘데? 친구 언니가 추천해준 곳이야. 염소 농장인데 체험도 하고 그런데. 염소 농장이라니. 서연은 살면서 염소를 가까이서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둘은 좁은 시골길을 따라 10분쯤 걸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하얀 염소들이 보였지요. 어서 오세요. 남자가 농장 입구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강우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요. 처음 오셨어요? 염소 먹이주기 체험하실 건가요? 네, 그냥 좀 쉬러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잠깐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둘러보세요.
저쪽에 벤치도 있고요. 농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염소들이 무리지어 풀을 뜯고 있었고 어린 새끼 염소 몇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었지요. 서연은 울타리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먹이 줘봐. 지우가 건초 한 묶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울타리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다가와 건초를 받아 먹었지요. 부드러운 입술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 순간 뒤에서 다른 염소가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서연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애들이 먹이 앞에선 정신이 없거든요. 우진이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찮습니다. 처음이시면 다들 그래요. 우진은 염소들을 능숙하게 밀어내며 서연을 안전하게 울타리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지요. 해질 무렵 서연과 지우는 농장 근처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온 서연은 다시 농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진이 헛간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지요. 아직도 일하세요? 아, 깜짝이야. 네, 염소들 저녁 점검하는 중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혹시 예전에 서울에서 미용 사셨죠? 서연은 놀라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우진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사연이 담겨 있었지요. 신삼농장에서의 시작 마이너스 직원들의 경계와 갈등. 일주일 후 서연은 다시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지요. 우진이 잠깐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돌아가봤자 할 일도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이쪽이 한서연 씨입니다. 당분간 농장 일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진이 직원들에게 서연을 소개했습니다. 3명의 직원이 서연을 쳐다봤지요. 40대 중반의 민수, 30대 초반의 영호, 그리고 50대 여성 숙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인사를 건넸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특히 민수는 대놓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사장님, 도시 사람이 농장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배우면 되지. 다들 처음엔 그랬잖아. 우진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염소 우리 청소, 먹이 주기, 물통 채우기, 모든 것이 낯설었지요. 서연은 20년간 가위와 빗을 들었지 삽과 호미를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염소 우리 문을 제대로 잠그지 못한 것이었지요. 영호가 다가와 대신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탈출해요. 아,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한쪽에 모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서연도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분위기가 싸늘했지요. 결국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았습니다. 며칠이나 버틸까? 숙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톤이었지요. 일주일? 난 사흘에 걸겠는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무시당할 뿐이었으니까요. 오후 작업 중이었습니다. 서연이 염소 우리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린 염소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고함을 질렀지요. 문 제대로 안 잠갔잖아.
내가 뭘 했어? 염소는 빠르게 언덕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원들이 쫓아갔지만 좁은 산길로 올라가는 염소를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시간 만에 겨우 붙잡았지요.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도시 사람한테 이런 일 맡기면 안 된다고. 민수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론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야 하는 건데. 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됐어, 민수야. 서연 씨도 배우는 중이잖아. 사장님이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곧 폭우로 변할 것 같은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우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헛간으로 대피해. 빨리.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빗소리가 헛간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폭우였지요. 서연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졌어요. 영우가 소리쳤습니다. 낡은 염소, 우리 한쪽이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었지요. 울타리가 쓰러지면서 염소 서너 마리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안 돼. 저 애들 산 쪽으로 가면 찾을 수가 없어. 우진이 황급히 우비를 걸쳤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했지요. 사장님, 이 비에 나갔다간 우리도 위험합니다. 비 그치고 나서 그때는 늦어. 애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서연 씨, 위험해요. 제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연은 우진이 말릴 틈도 없이 헛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폭우가 얼굴을 때렸지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염소들이 언덕 중턱에서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지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서연이 손을 뻗어 첫 번째 염소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지요. 서연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바위에 부딪혔고 손바닥이 긁혔습니다. 하지만 목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두 번째, 세 번째 염소를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요. 서연 씨, 우진이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민수와 영호도 함께였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염소들을 안전하게 데려왔습니다. 헛간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우진이 그녀를 부축했지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숙자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어휴, 이것 봐. 제대로 다쳤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지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줌마, 아니 서연 씨. 대단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영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민박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지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비톡촉 전화였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지요. 네, 한서연입니다. 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 오마음의 회복 마이너스 사랑과 삶의 재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농장 일에 익숙해졌지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염소들에게 먹이를 주고 우리를 청소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서연 씨, 이제 진짜 농장 사람 다 됐네요. 영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이제는 서연을 팀의 일원으로 대했지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삼겹살 파티할 건데 서연 씨도 올래요? 숙자의 초대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상추 좀 사갈게요. 에이, 그냥 오세요. 우리가 상추쯤이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옆에 앉았지요.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저도 모르게. 처음 왔을 땐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사실은 서울에서 가게 문 닫고 빚만 잔뜩 안고 왔어요. 딸한테도 제대로 해준 게 없고 알고 있었어요. 예. 서연 씨 눈빛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이곳으로 내려와 농장을 시작했다고 했지요. 처음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염소들 키우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생명을 돌보다 보면 내 삶도 소중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오고 나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서연 씨, 계속 여기 계실 생각 없으세요? 정식 직원으로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아니, 저는 서연 씨가 여기 있어주면 좋겠어요. 우진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주말에 지우가 찾아왔습니다. 딸은 엄마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엄마, 완전 달라졌어요. 얼굴도 밝아지고. 그래, 지우야, 엄마 여기서 계속 일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거 처음 봤어요. 저녁 무렵 우진이 서연을 농장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서연 씨, 저는 이 농장을 더 키우고 싶어요. 치즈도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지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요.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서연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밀린 빚 독촉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현실이 다시 밀려왔지요. 하지만 이제 서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갚아나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농장 곳곳에 새싹이 돋아났지요. 서연은 이제 농장의 정식 직원이자 운영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대출 상환 계획 승인됐대요. 우진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지난 석 달 동안 빚의 일부를 갚았고 나머지는 5년 분할 상환으로 합의를 본 것이었지요. 정말요? 다행이다. 다행인 정도가 아니죠. 대단한 거예요.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0이 넘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농장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치즈 제조 시설이 들어섰고 주말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아왔지요. 서연은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머니, 염소 만져봐도 돼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럼요, 천천히 다가가서 쓰다듬어 보세요.
예전 헤어샵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던 때처럼 서연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서연의 친절함에 만족했지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저녁 무렵 우진이 서연을 다시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지요. 서연 씨, 네,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진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도 마음이 콩닥거렸지요. 저는 서연 씨를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함께 살고 싶어요. 이 농장을, 이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저도 우진 씨를 사랑해요. 우진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지요. 저 멀리 마을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그러고 싶어요. 다음 날 민수와 영우와 숙자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지우도 학교를 쉬고 달려왔지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우진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제 생명처럼 아끼겠습니다. 오글거려라, 정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지요. 그날 밤 헛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과 우진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임신한 염소가 진통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곧 태어날 것 같아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염소를 살폈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은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새끼 염소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미 염소가 새끼를 핥아주었지요. 생명의 신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자신도 이 작은 새끼처럼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우진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서연 씨.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헛간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이었지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끼 염소가 비틀거리며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이었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50이 넘어서도 빚을 지고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농장 마당에서 염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지요. 지우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응, 금방 갈게. 서연은 우진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농장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의 새로운 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